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체의 주요 구성물질 편으로 해서 생명과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내용은 예비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생명과학에서 조금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시다면 좀 기초 편으로 받아들이시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이 영상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한 아니면은 기본적인 교과서나 뭐 문제집에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사진 보면은 갑자기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무슨 물방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냥 봐선 모르겠죠. 이 물질은 바로 네, 밀가루에 들어있는 녹말, starch라는 녹말이라는 영양소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겁니다. 현미경 관찰했는데 그 녹말이라는 영양소가 잘 보이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아이오딘 용액으로 염색한 것을 사진을 관찰하면 이렇게 예, 보랏빛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빛이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녹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말은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죠. 중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 보면은 이 영양소가 생명체 주요 구성물질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딱 봐도 뭔지 아시죠? 네, 모카입니다. 모카라는 식물인데 갑자기 이 식물을 왜 보여드렸냐면 이 솜 만져보셨죠? 솜 털을 만져보셨을 텐데 이 털의 느낌이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셀룰로스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우선은 셀룰로스란 물질은 식물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솜이 이 솜의 성분 중에 90% 이상이 셀룰로스라는 물질로 되어 있다. 다른 식물들은 뭐 30, 50% 정도를 함유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모카솜을 보여드렸고요. 즉 셀룰로스는 뭐 실 같은 느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녹말과 셀룰로스란 물질 대표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런 성분들은 어, 당연히 생명체 안에 있죠. 아까 녹말 말했지만 우리는 녹말은 당연히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만들기도 하고요. 저장할 때 녹말이란 형태로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셀룰로스는 네, 식물한테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또 그걸 또 먹으니까 생명체 주요 구성 물질이 맞겠네요. 그쵸? 그런데 이런 물질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좀 더 이렇게 뭐 현미경이나 조금 이렇게 자세히 확대해서 생각해야지만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이 두 가지 물질은 같은 종류의 땡땡 화합물이 결합해서 생성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원소가 들어갑니다. 무슨 원소일까요? 원자번호로 힌트를 드리자면 6번. 네, 6번 원자번호를 가지고 있는 원소입니다. 연필심, 네, 또는 뭐 다이아몬드의 재료, 성분?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탄소입니다. 즉, 탄소 화합물이 여러 개가 결합하면 녹말이 될 수도 있고 셀룰로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녹말이란 셀룰로스는 구조가 좀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셀룰로스라는 물질을 구조식을 보여드린 건데 보통 이제는 중학교까지 가면은 뭐 CO2, H2 이렇게만 표현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정말 이게 분자, 입자의 결합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O는 원소로 산소죠. 수소 H. 그리고 여기 막 선이 있는데 이 선, 요 꼭지점마다 탄소가 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과학에서는 이런 그림을 그릴 때 탄소 원소는 굳이 기호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에 있어서 탄소는 가장 중요한 원소고 가장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굳이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 이름도 탄소 화합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셀룰로스는 여기 보시면 이만큼이 이제 포도당이라는 물질입니다. 우리 식물이 광합성할 때 생기는 영양소가 포도당이죠. 그 포도당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어, 포도당이 뭔진 모르지만 산소, 수소, 탄소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물질이 무한히 이렇게 쭉 연결이 된 걸 셀룰로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들은 대부분 이렇게 어떤 가장 단순한 요 기본 세트를 토대로 해서 그런 기본 세트가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런 게 연결된 상태로 우리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 거예요. 우리 몸에도 단백질이 있죠. 그리고 세포 핵 안에 제일 중요한 물질. 보통 중요한 물질 하면 딱 뭐라고 떠올리시죠? 그렇죠. 세포 안에 중요한 물질. 그렇죠. DNA 들어보셨죠? 근데 DNA도 있겠지만 DNA 말고 RNA라는 물질도 있습니다. 이렇게 DNA, RNA를 둘 다 묶어서 우리말로 핵산이라고 합니다. 핵산 뜻은 세포 핵 안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이 핵산입니다. 묶어서 DNA, RNA를 묶어서 핵산. 핵산도 단백질도 결국 크게 확대해서 보면 작은 기본 세트가 쭉 끊임없이 반복돼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들은 결국 작게 쪼개 보면 기본적인 세트가 무수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본적인 작은 세트가 계속 쭉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 기본적인 작은 세트를 과학에서는 단위체라고 합니다. 모노머, 영어로 모노가 뭐 하나란 뜻이죠. 그렇죠? 뭐 하나인 물체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화합물이죠. 화합물입니다. 자, 어떤 화합물을 구성하는 단위가 되는 분자량이 작은 물질. 즉 작은 물질이 모여서 무슨 화합물을 만들겠습니까? 그냥 딱 단어만 봐도 둘 중에 고분자, 그렇죠?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기 위한 단위, 기본 세트를 우리는 단위체라고 합니다. 분자량이 작다. 당연히 큰 분자를 만들기 위해선 작은 분자들이 모여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분자량이 작다고 표현한 거지 큰 것도 있습니다. 기본 세트가 분자량이 큰 것도 있지만 참고로 분자량은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 있죠. 알갱이니까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질량을 그냥 보기 쉽게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진짜 질량을 표현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H2O 물이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그 H2O 중에서 H의 상대적인 원자량을 1로 놓고요. 산소는 5산소는 16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H2O를 합치면 H2개에 O 하나가 있으니까 H2O의 분자량은 18. 18 정도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8g, 리터 이런 단위가 절대 붙지 않습니다. 그냥 비교를 한 겁니다. 수소가 원자량이 1이고 산소가 원자량이 16이라는 얘기는 산소가 수소보다 16배 무겁다 이런 뜻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단위체라고 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단백질의 단위체, 즉 단백질은 무슨 기본 세트가 모여서 되어 있을까? 그걸 묻는 거죠. 중학교 때 살짝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미노산들이 쭉 계속 무한정으로 연결되면 단백질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핵에 들어있는 산성물질, 핵산의 단위체, 즉 DNA랑 RNA를 이루고 있는 기본 세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배운 적이 없으실 테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꽤 이름이 어려운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기본 단위체들이다. 그래서
암기하셔야 될 것도 있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단어들은 암기해야겠지만 우선은 이해가 지금 더 중요하다고 좀 보기 때문에 뉴클레오타이드는 뭐 그냥 쉽게 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뜻은 뭐 있겠지만 제가 그냥 제 멋대로 뜻풀이를 하면 뭐핵 속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세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중 우리 여러 가지 당연히 단위체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미노산이란 단위체랑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아미노산입니다. 네, 이런 아미노산이 이게 작은 단위체란 얘기입니다. 이 세트가 쭉 계속 무한정 연결되면 단백질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이 아미노산은 여기 제가 굳이 영어로 말씀드린 이유는 가끔 영어로 해석하면 더 쉬울 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또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 내용이 좀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엑시드가 과학에서 산이란 뜻입니다. 산성, 산. 즉 아미노산이니까 이름만 봐도 산성 물질인 게 확실히 알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아미노산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R은 어떤 원소 이름이 아니고요. 여기 부분에 어떤 원소가 붙을 수 있다. 어떤 원소든지 붙을 수 있다. 그걸 다 묶어서 그냥 R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큰 의미는 두지 않고요. 아미노산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질소도 포함되어 있네요. 중학교 때 아미노산 혹시 단백질 구성 원소 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CHON 이렇게 외운 적이 있었을 건데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죠. 네, 바로 CHON으로 이루어진 게 이 아미노산입니다. 이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좀 더 이해를 좀 원활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굳이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외우면 좋지만 지금은 굳이 필요 없으십니다.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겼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됐고요. 자, 이번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와, 이게 뭐 여러 가지 물질이 그려져 있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DNA, RNA가 핵산이라고 했죠. 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을 이루고 있는 단위체입니다. 그렇죠? 그 단위체가 뭘로 되어 있냐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베이스가 우리말로 염기입니다. 염기. 뜻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우선 단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 하나, 그 옆에 뭐 노란색 보이죠? 이 노란색을 당이라고 합니다. 당. 우리 당 떨어졌다 때 그런 당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 종류가 이름이 써 있지만 굳이 말씀 안 드리고요. 자, 염기 하나, 당 하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인산입니다. 인산. 인이 원소기로 P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딱 봐도 인산인 거 그냥 대충 눈치채셨을 겁니다. 즉 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 하나, 당 하나, 인산 하나 요 세 가지 요거를 뉴클레오타이드 한 세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란색 염기에 무엇이 붙냐? 염기들은 종류가 많아요. 그 종류가 바로 옆에 살짝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뭐 또는 시토신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유라실, 티민, 네,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염기가 있는데 그 염기 중 어떤 게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세트를 그래서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 뒤에 있는 당과 인산은 딱 고정돼 있죠. 이렇게 이런 세트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이런 세트가 쭉 연결된 거, 이런 세트들이 쭉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그게 DNA가 될 수도 있고 RNA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굳이 지금 나머지를 아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계속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리 한번 해보고 가시죠.